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니까 첫 번째 had better를 쓴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은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be used to죠.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고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게 ing가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려면 결국 이거는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When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외국어가 영화 속에서 말해질 때 subtitles라고 하는데 subtitle은 자막이라는 뜻이죠. 자막이 아마도 사용되어진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뒤에가 translating이 아니고 translate가 돼야 맞는 표현이겠죠. 보는 사람들을 위해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 자막이 사용되어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lating을 원형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죠. 3번 같은 경우는 shouldn't have pp가 쓰여졌다라는 거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문장을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I shouldn't have stayed up so late last night. 내가 지난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았어야 했어. As now I'm feeling tired and unable to concentrate on my work.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의 shouldn't have pp는 뭐 의미상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아니니까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4번은 used t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의 내용으로 쓰여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우리는요. 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고 used to 특별히 이상한 부분 없네요. 그래서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 should 다음에 double check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double check이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문장을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We got a call from him. 우리는 그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Saying he missed the flight. He got the time wrong. 그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하는 그로부터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는 어제 비행 시간을 더블 체크 했어야 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라 실제로 should have pp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should have double checked 이렇게 써줬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실까요? A에서 C 네모안에서 각각 문맥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A software company I once worked for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문장은 I부터 for까지는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일을 했었던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had a great way of recognizing sales success. 판매 성공을 인식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대요. The sales director kept an ear horn outside his office 라고 되어져 있고요. 판매 부서의 디렉터가 kept an ear horn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의 사무실 밖에서 나팔을 불었대요. 그리고 come out and blow the horn 밖에다가 그 에어홀 이 나팔 같은 거를 놔두고 그리고 come out and blow the horn every time a salesperson settled a deal 이라고 되어져 있죠. 판매사원이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그 horn을 꺼내서 불었대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늘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에서는 would랑 should 중에는 would를 선택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noise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그 소리가요, 놀랍도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Sometimes 때때로 rewarding success be as easy as that 라고 되어져 있네요. 보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것만큼 쉬울 수가 없었다 라고 써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만큼
때때로 쉬울 수가 없었다 그럼 좀 이상하겠다. 쉬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can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Especially 특히 when peer recognition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는 그것만큼 성공에 대한 보상이 때때로 쉬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은 have see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should have seen 그러면 봤어야만 했다고요. shouldn't have seen 그러면은 보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 way the rest of sales team wanted the air horn blown for them 이라고 되어져 있죠. 나머지의 이 세일즈 팀이 그들을 위해서 이 에어 horn, 이 경적이 부러지기를 원했던 방식을 당신은 보았어야만 했다가 될 거고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니까 should have pp를 써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뒤에 엑서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자,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기후에 대비하여 피난처를 만들었으니 틀림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네안데르탈인이 피난처를 만들었다라는 건 아주 먼 과거의 일이잖아. 그럼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anderthals 그 다음에는 must have buil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shelters 그 다음에는 추운 기후에 대비하여 그랬으니까 against the cold climate 이렇게 써주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2번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고대 조상들의 생존기술 중 일부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뒤에 그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는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가 있어서 Y를 썼고요. 우리는 했기 때문에 we도 썼어요. 자 그러면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를 쓸 거니까 그렇게 쓰려면 we may have lost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잃어버렸었을지도 몰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조상들의 생존 기술 중 일부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일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글을 먼저 한번 보시죠. I couldn't believe it.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When I received the phone call yesterday. 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I have won the Big Dream Scholarship to Redwood University. 제가 레드우드 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대요. This was possible. 이것은 가능했죠. Because you wrote the recommendation letter. 당신이 추천 편지를 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your recommendation, 당신의 추천서가 라고 되어져 있고 아마도 설득했었음에 틀림없다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단어 중에 must have 쓰시고 persuade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설득을 했을 거냐면 the scholarship committee 그래서 장학금 위원회의 사람들을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the scholarship committee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게끔 저에게 기회를 주게끔 이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뒤에는 to take a chance on me 이렇게 써주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실까요?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조건에 맞게 요약문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scientists have wondered about human organs라고 되는데 organ은 장기를 우리가 이제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를 organs라고 얘기하죠.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장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That don't seem to anything useful 이라고 되어져 있죠. So that부터 useful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전혀 유용한 어떤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장기에 관해서 궁금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wisdom tee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사랑니예요. 그래서 사랑니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뽑아버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랑니들이 are an example of a body part with hidden powers.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분 중에 예시가 된대요. 자, 볼까요? Today, 오늘날 most people get their wisdom teeth removed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get, 목적어, pp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moved니까 제거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니가 제거되어지게 한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hey can squeeze other teeth out of place or get infected 라고 들어가 있고요. squeeze 그러면 원래는 무슨 뜻으로 쓰는 거냐면 꼭 짜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누르다 같은 의미가 좋겠죠. 다른 치아를 out of place, 제 위치를 벗어나게끔 누를 수 있기 전에 혹은 get infected라고 되어져 있는데 get infected 그러면은 감염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염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니를 제거하게끔 하기도 하죠. However, 그러나 m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human faces weren't as flat as they are today 라고 되어져 있고요. as flat as, 그래서 원급 비교 구문이 들어가 있네요.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고 flat은 평평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만큼 인간의 얼굴이 평평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mouths had more room for wisdom teeth. 입은요, 그 사랑니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죠. Our ancestors might have benefited from them.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When chewing and grinding raw food라고 되어져 있고요. grind라는 단어는 원래 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것의 음식을 씹고 갈아버릴 때에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몇몇의 신체 부위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some body parts, 몇몇의 신체의 부분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가 일단 들어가겠죠. 그러면 seem unnecessary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나 but used to 뭐뭐 하곤 했다죠. have certain purposes 이렇게 써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곤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다. 조동사의 의미를 골라 네모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display your work in noticeable occasion. 당신의 일을 주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두어라 라는 거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be constantly reminded of it.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거죠. You could, for example, 당신은 예를 들어서 당신의 방에 could have a notice board. 그러니까 notice board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게시판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게시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게시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이번엔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if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 관점이 옳은 것이라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have difficulty ing 이 표현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아마 여기에서는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알맞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should는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로 들어가서 목적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SVO 문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실제로는 삼형식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삼형식이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노트가 없어? 서한이가 두고 왔어? 책에다 쓰면 되긴 할 건데. 삼형식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면 제일 까다로운 문장 형태이기는 해. 왜냐면 삼형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는 거에 문제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이런 아이들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미치게 했는데 맨날 너네가 안 외워. 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이제 외울 때가 좀 지나지 않았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을 텐데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투부정사만 써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를 써야 할 때, 즉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래, 동명사를 쓸래가 되었을 때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투부정사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want, hope, wish, expect, decide, plan, promise, need, learn, choose, 그다음에 agree, fail, refuse. 혹은 우리가 사실은 조동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would like도 뒤에 투부정사를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would like to 동사원형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맥락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애가 있으면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애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는 enjoy, mind, finish, avoid.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계속 했었던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 거냐면은 put off, delay, postpone 같은 애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top,
quit, 전부 다 뭐뭇을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쓰죠. 물론 stop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로 쓰는 게 아니라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랑 부사적 용법의 목적은 다른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keep, imagine, practice, suggest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consider, dislike 이런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애 중에 하나인데 allow라든지 혹은 persuade라든지 혹은 recommend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목적격 보어 자리엔 투부정사를 써요. 근데 목적어 자리엔 동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아이죠.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쓰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 말고도 또 뭐 risk 같은 아이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도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뜻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구나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like, love, hate, 그 다음에 start, begin, continue, 그 다음에 prefer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 얘네 둘 뒤에 어느 개 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try죠. try 같은 경우에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고요. try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try ing는 그런 거고 try 투부정사는 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른 아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emember가 있어요. remember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올 때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요.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는 건 아직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g가 들어갔으면 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면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가 들어가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forget이죠. forget 같은 경우에도 remember랑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미래의 의미가 되고 ing가 들어가면 과거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과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regret가 있어요.
regret도 사실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다소 미래 의미를 가지고요. ing가 들어가면 다소 과거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regret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I regret to inform you to fail the test. 당신은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걸 알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regret ing가 들어가면은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regretted not studying hard last year. 나는 작년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위에서 보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랑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잖아. 실제로 투부정사의 대부분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대부분은 과거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잘생긴 연예인 누가 있을까? 자, 하여튼 어떤 연예인을 내가 만나기로 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나는 그 연예인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거면 I want to meet him 이렇게 쓰겠지. 내가 그를 이미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굳이 미래 의미를 쓸 필요가 있을까? 원할까 내가? 걔를 만났어. 물론 뭐 한 번 보면 더 보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미 만났던 게 아니라 앞으로 너무나 만나고 싶어 라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want라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hope나 wish나 expect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decide,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해버린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 이미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이 동사들 자체가 실제로 대부분은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뒤에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돼. 반면에 ing를 쓰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를 만났던 것을 즐겼어 라고 얘기하면 I enjoyed meeting him 이잖아. 내가 즐기려면은 이미 그 행동을 했어야 돼. 그 다음에 꺼려하나, 마인드 원래 의미가 꺼려하다죠. 꺼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꺼려하려면 그 행동을 이미 한 경험치가 있고 그래서 싫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실제로 뒤에 동명사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과거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데 뜻이 달라진 애들도 보면 try를 제외하고 나면 remember, forget, regret는 대부분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려면 사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하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61쪽에 보시면 이제 뒤에 목적어 다음에 전명구가 온다라고 되어져 있잖아. 우리가 전명구가 뭐냐면 대부분 책에서 전치사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원래 늘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명사구, 그래서 전명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keep A from B, protect A from B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거 keep이랑 prevent, hinder 얘네들은 사실 전부 다 유사한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기 있는 prevent 같은 경우에 stop A from B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distinguish A from B 그러면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랑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tell
A from B예요. 그래서 A와 B를 구별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distinguish보다 학년이 올라가면 구별하다를 텔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왜냐면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그 뜻 하나만 대부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텔도 구별하다보다는 뭐만 우리가 기억하냐면 말하다만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라는 걸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게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요. mistake A for B 그래서 A를 B로 혼동하다, 오인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remind A of B 그러면 A로 하여금 B를 생각나게 하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fill A with B는 지금처럼 능동의 형태보다는 수동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지죠. 그래서 얘가 수동이 되었을 때는 A, be filled with B 그래서 A가 B로 가득 차 있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요건 뭐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에게 B를 공급하다 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의미로 provide B for A 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or를 쓸 때는 B와 A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근데 똑같이 해석은 A에게 B를 제공하다고요. 얘랑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뭘 쓰냐면은 furnish A with B라는 표현도 있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replace A with B 그래서 A를 B로 대체하다 라고 들어가 있죠. 자, 옆에도 한번 보시면 to가 들어가는데요. A lead A to B 라고 들어가 있는데 A를 B로 이끌다 라고 쓰여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lead A to B 라는 표현이나 혹은 A lead to B가 종종 우리가 글 속에서 because, as, since, because of, due to 이런 표현이 없이도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A가 원인이 되어서 B라는 결과로 이끌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라는 뜻인데 이때 to가 뭐뭐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저거 우리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라틴어 비교에서 나와요. prefer도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좋아하다가 아니라 선호하다니까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prefer 자체에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라틴어 비교 단어들이 뭐뭐보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to랑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refer A to B처럼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월한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nferior to 그러면 뭐뭐보다 열등한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junior to 그럼 뭐뭐보다 나이가 어린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enior to 그러면 뭐뭐보다 나이가 많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to들이 전부 다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쟤랑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 그러면은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attribute A to B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fer to A as B요. A를 B로 언급하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treat A as B 그러면 A를 B로 대하다. 그 다음에 consider, think of, view, see, look upon A as B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consider A as B 라고 되어 있는데 consider가 쓰여졌을 때는 주로 consider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A가 목적어, B가 목적격 보어가 되면 as를 굳이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as를 썼다라고 해서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하진 않아요.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as를 잘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동사들은 좀 외워두시면 우리가 아마 독해를 할 때 조금 더 편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독해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독해책으로 넘어가 봐요.
113쪽 보실 거예요. 힘들어. 우리가 얘들아 사실 도표는 거의 안 틀려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진짜로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우리 5번 한번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도표 푸는 요령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도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잘 보면 글의 내용이 훨씬 이해가 쉽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표의 제목 보시고 가로축, 세로축의 내용을 보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다.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by continent in 1950 and 2020 라고 들어가 있고요. continent라는 단어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무슨 뜻이냐면 대륙이라는 뜻이죠. 즉, 이 글은 대륙별 도시 인구의 share라고 들어가 있죠. share는 우리가 몫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몫이라는 뜻이 아니고 점유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50년과 2020년에 대륙별 도시 인구의 점유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로축에 보면은 퍼센트가 쭉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대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1950년, 진한 회색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글을 한번 보실게요. 자, the graph above shows 위에 있는 그래프는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by continent in 1950 and 2020. 1950년과 2020년의 대륙별 도시 인구의 점유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For each continent, 각각의 대륙에게 있어서 라는 표현이고요. each continent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each는 늘 뒤에 우리가 단수명사 써주셔야 되죠. continent가 아니라 그래서 continent라고 얘기해서 단수명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륙의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2020, 2020년의 도시 인구의 점유율은 was larger than that in 1950 라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that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처럼 비교 구문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줄 때는 대부분 that을 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수명사일 때는 that을 쓰고요. 복수명사일 땐 those를 써요. 근데 얘를 우리가 this나 혹은 these 같은 표현으로 바꿨으면 틀립니다. 그거 좀 조심하실 거고요. 요때 that은 앞에 있는 요거 있죠.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요거를 통째로 that 하나로 받아준 거예요. 어이 이거 뭐야? 대박. 걷다 다 시키면 나와.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950년의 도시 인구의 점유율보다 2020년이 더 컸대요. 자, 그러면 모든 대륙이 그런지 봅시다. 2020년이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그냥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2020년이 더 점유율이 크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었어요. 2번 한번 보실게요. From 1950 to 2020, 1950년에서 2020년까지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도시 인구의 점유율은 increased from 14.3% to 43.5%라고 되어져 있죠. 14.3%에서 43.5%로 증가했다라는 거네요. 아프리카 보실까요? 14.3에서 43.5 맞죠? 그러니까 1번은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2번은 3번 보실게요.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Asia, 아시아에서의 도시 인구의 점유율은 was the second lowest in 1950. 1950년에는 두 번째로 가장 낮았대요. 그러나 not in 2020, 2020년엔 아니래요. 자, 그럼 볼까? 두 번째로 일단 1950년이 가장 낮아야 된대.
보면은 제일 낮은 건 아프리카죠. 두 번째로 낮은 건 아시아죠. 그럼 이건 맞네요, 일단.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020년에는 두 번째로 낮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Not in 2020니까. 근데 점유율 한번 보세요. 가장 낮은 건 어쨌든 아프리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 높이만 봐도 되잖아요, 얘들아. 아프리카가 43.5 제일 낮아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아시아잖아요. 51.1이죠. 그럼 2020년에도 여전히 두 번째로 가장 낮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not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됐고요. but not이 아니라 차라리 and로 썼으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둘 다니까요. 그래서 the lowest라고 해서 우리가 both in 1950 and in 2020라고 하면 차라리 맞는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글은 끝까지 보실게요. In 1950, 1950년에는요,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Europe, 유럽에서의 도시 인구의 점유율은 was larger than that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이라고 들어가 있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것보다 더 컸대요. Whereas라고 들어가 있네요. Whereas 그러면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The reverse라고 되어져 있고요. reverse는 역전,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was true in 2020. 2020년에는 뒤집어졌대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맞는 표현이긴 하니까 위에 보시면은 유럽이 195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랑 캐리비안보다 더 높았는데 2020년으로 가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은 역전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된 거예요. 5번 보실까요? Among the 5 continents, 5개의 대륙 중에서 North America was ranked in the first position. 북아메리카 대륙이요. For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both 1950 and 2020. 1950년과 2020년 모두에서 도시 인구의 점유율에 대해 1등을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년과 2020년에 다 제일 높아야 되는 거고요. North America를 보시면은 일단 1950년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뭐 라틴 아메리카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가장 높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되어졌습니다. 6번 한번 보실게요. 제목부터 보시죠. 제목은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제목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Percent of US household with pets라고 되어져 있고요. household라는 표현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가정의 퍼센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로축은 여전히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고 가로축은 연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한번 가보시죠.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son of households with pet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88 to 2020. 위의 그래프는 1988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에서 애완동물을 가진 가정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In 1988, 1988년에 more than half of US households라고 되어져 있죠. more than 그러면은 뭐뭐 이상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half는 절반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글에서 그래프가 퍼센트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는 50%가 되겠죠. 즉 50% 이상입니다. 미국 가정의 50% 이상이 owned pets라고 되어져 있죠. own 그러면은 소유하다라는 뜻이니까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그럼 1988년에 보니까 56%네요. 그럼 절반 이상은 일단 맞아요. 뒤에 문장 보시면 and 그리고 more than 6 out of 10 US households on pets from 28 to 2020라고 들어가 있네요. 6 out of 10 이란 표현 있잖아요. 10 중에 6 이란 뜻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60%죠.
그러면 more than이니까 이것도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미국 가정의 60% 이상이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쭉 그러하대요. 자, 그래서 보세요. 2008에 62, 68, 65, 68, 67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쭉 우리가 이제 1988년 이후로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맞는 표현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시죠. And period라고 되어져 있고요. period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Between 1980 and 28라고 되어져 있고요. Between and 이렇게 되어있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 이렇게 될 거거든. 1988년과 2008년 사이의 기간에 pet ownership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요. ownership 그러면은 원래 얘가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et ownership 그러면 아마도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increased among U.S. households by 6 percentage points라고 되어져 있네요. 미국 가정 내에서 6%까지 증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by는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98년에서 2008년으로 갈 때 56에서 62가 됐으니까 6% 증가한 거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었어요. 3번 한번 보실게요. 28 to 2013, 2008년에서 2013년에 pet ownership, 이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rose an additional 6 percentage points라고 되어져 있죠. 추가적으로 6% 상승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2008년에서 2013년을 봐요. 62에서 68이 됐네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6%라는 게 앞에서 여기를 설명했잖아요. 여기가 6%였죠. 다시 여기를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도 6% 증가한 건 일단 맞는 표현으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The percent of U.S. household with pets in 2013, 2013년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가정의 퍼센트는 was the same as라고 되어져 있죠. The same as라는 표현은 뭐뭐와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That in 2017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2017년과 똑같고 which was 68% 그것은 68%였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보실게요. 2013년과 17년을 봅니다. 13년에 68, 2017년 68, 68%로 똑같아. 맞게 쓰여져 있죠. 자, 마지막 5번이네요. In 2015, 2015년에요. The rate of U.S. households with pets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 rate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비율이라는 뜻이죠. 어차피 퍼센트가 비율이잖아. 똑같은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가정의 비율은 was 3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2020. 2020년보다 3% 낮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5년과 2020년을 보실 거예요. 2015년은 65고 2020년 67이잖아. 이게 어떻게 3이니? 2%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되겠다? 5번이 돼야 되겠고요. 3이 아니라 2%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9번 보십시다. 115쪽 9번. 자, 도표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Consumers level of trust in information source라고 들어가 있죠. information source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정보의 출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 출처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based on 이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뭇에 기반한, 기초한 이런 의미죠. A survey of U.S. adults in 2020. 2020년 미국의 성인에 관한 조사에 기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trust는 흰색, 그 다음 distrust는 진한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다른 사용자나 고객으로부터의 리뷰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 거죠. companies or brand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television advertising TV 광고에 대한 신뢰도, influencers 우리 이제 인스타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관한 신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consumer's level of trust in 4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based on survey of US adults in 2020.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2020년 미국의 성인의 조사에 기반한 정보 출처의 4가지 다른 유형에 관한 신뢰에 대한 소비자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보실까요? About half of US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about이요. 약, 대략이란 뜻이에요. half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위에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alf는 절반이고 그러면 50%죠. 그러니까 약 50%예요. 미국 성인의 약 50%는 say 말하기를 they trust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from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다른 사용자나 소비자들로부터의 리뷰로부터 그들이 얻은 정보를 신뢰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때 information과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50%쯤인지 한번 봅시다. 위에 가서 보시면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에 trust 한다는 사람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50%가 아니라 50%쯤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 뭐 특별히 틀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두 번째 보실까요? This is more than double. 이것은 more than double. 그러면은 두 배 이상이다 라는 말이죠. Those who say they hold this trust for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Those who 블라블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의 이 those who는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those가 그대로 원래 people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이때의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those who say they hold distrust는 불신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로부터의 리뷰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2배 이상이었대요. 자, 불신하는 사람들 볼까? 21%네, 그쵸? 그러면 얘의 2배면 42%잖아요. 그럼 2배 이상 맞죠? 그러니까 이제 2번도 맞는 내용이 됐어요. 3번 보실까요? The smallest gap between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among the 4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가장 작은 차이라고 들어가 있죠. Between and 그래서 얘도 between A and B 이렇게 될 거고 A와 B 사이 이렇게 되겠죠. 신뢰의 정도와 불신의 정도 사이의 가장 작은 차이라는 거죠. gap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명사로 차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among이라고 그러면 뭐뭐 사이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4가지의 다른 정보의 출처들 사이에 신뢰의 정도와 불신의 정도 사이의 가장 적은 차이는 is shown in the company's or brand's graph. 회사 혹은 브랜드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걸 골라줄 건데요. 지금 여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7% 차이죠. 그럼 얘는 너무 많고 얘만 봐도 15% 차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적은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보실까요? Fewer than 1/5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거 분수예요. 일단은 1/5 그러면은 우리가 분수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계속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는 퍼센트로는 20%가 되겠죠. 그래서
어른의 성인의 20%보다 fewer than이니까 더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20% 이하는 말하기를 they trust information from television advertising. TV 광고로부터의 정보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Outweighed by the share who distrusts informa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Outweigh라는 표현은요. 뭐뭐보다 크다, 우세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불신하는 점유율보다 더 크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거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가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information from television and advertisin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4번이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television and advertising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20%보다 더 적은 숫자가 신뢰한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틀렸잖아. 신뢰하는 사람이 23%잖아요. 그럼 23%라는 건 20%보다 적은 게 아니라 즉 지금 여기에서 fewer가 아니라 more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능가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게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5번 한번 보실까요? Only 50% of adults 겨우 성인의 15%만이 say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say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trus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influenc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provided부터 influencer까지가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provided는 과거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를 신뢰한다 라고 말한 건 겨우 15%에 불과했고요. while 이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의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More than 3 times as many adults say 라고 되어져 있죠. 3배 이상 많은 어른들이 말하기를 They distrust the same source of informatio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e same source는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죠. 이거를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인플루언서 보세요. 신뢰하는 사람은 15%고요. 3배면 45%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4번이 되어졌습니다. 11번도 보실게요. 여기까지 봅시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11번 보시면은 devices students use to access digital contents 라고 되어져 있죠. 학생들이 디지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장비들입니다. device라는 단어는 장치, 장비라는 거고요. 얘도 일단 세로 축은 %고 가로축에는 장비들이 나와 있고요. 회색, 밝은 색은 2016년, 어두운 색은 2019년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죠. 글 보실게요. The above graph shows,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기를 the percentage of students from kindergarten to 12th grade who use devices to access digital educational content in 2016 and 2019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kindergarten, 그러면 이거는 유치원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원생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퍼센트를 보여준대요. 어떤 학생들? who가 들어가 있고요. 요 who는 이제 우리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who부터 2019까지가 앞에 있는 kindergarten to 12th grade까지를 전부 얘기해 주겠죠. 디지털 교육 내용에 그 접근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사용했던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대요.
자, in laptops. 랩탑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트북이죠. 랩탑은 were the most used device for students to access the content in both years. 그 두 개의 해 모두에서 디지털 컨텐츠에 접속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장치래요. 자, 그래서 볼까요? 그럼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랩탑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1번은 특별히 이상하지 않겠네요.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Both in 2016, in 2019 그랬고요. Both and 이렇게 들어가 있죠. both A and B 그래서 A와 B 둘 다가 될 거잖아. 그러면은 2016년과 2019년 모두에 more than 6 out of 10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ore than은 뭐뭐 이상의 라는 뜻이었고 아까도 이거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6 out of 10 그러면 10 중에 6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퍼센트로 따졌을 땐 60%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의 60% 이상은 use tablets, 타블렛을 사용을 했대요. 자, 타블렛 한번 보실까요? 2016년도, 2019년도 62, 61 그래서 둘 다 60% 이상이죠. 그럼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more than half the students라고 들어가 있죠. half니까 또 절반이고 50%가 될 거예요. 50% 이상의 학생들은 use desktops to access the content in 2016. 2016년에는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데 데스크톱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more than a third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a third요. 이거 분수예요. 우리 아까 1/5는 5분의 1이었잖아요. a third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33%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2019년에 데스크톱을 사용했대요. 자, 2016년은 50% 이상, 2019년은 33% 이상입니다. 자, 데스크톱에 보세요. 자, 일단 2019년에 33% 이상은 맞아요. 34%잖아요. 근데 2016년에 50% 이상이 아니네요. 4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3번이 정답이 되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실까요?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in 2016, 2016년의 스마트폰의 비율은 was the same as that in 2019. 2016년과 2019년에 스마트폰의 비율은 똑같대요. 스마트폰은 2016, 2019 둘 다 17%잖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5번 e-readers ranked the lowest in both years. 이 리더기는요.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를 했죠. With 11% in 2016, 2016년에는 11% and 5% in 2019, 2019년에는 5%. 그래서 가장 낮고 퍼센트도 맞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3번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숙제 쓰실까요? 단어가 15, 46이니까 47에서 48. 두 번째 독해체 얘기 9강을 풀어오라 그랬었네요. 그러면 10강 풀어오시고요. 9강에 10강을 풀어왔었나? 10강을 풀어왔었네. 미안해. 11강을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책 문법책은 여기가 68까지 61에서 68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9강 답 불러줬나요? 안 불러줬어요? 9강 답 불러줄게요. 그거 채점은 하십시다. 9강 117쪽이에요. 1번에 4,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3, 7번에 3,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4. 그 다음에 안내문 10강도 답 맞춥시다. 풀어왔으니까 1번에가 아닌가? 서한이 안 풀어왔나? 그러면은 서한이 풀어오면 답 맞추자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